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네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을 지금 246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2460원이면은 서진 시스템 지금 29,150원이거든요. 수익이시네요. 이 장에 수익 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종목을 잘 선별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서진 시스템은 이전에 5G 해서 통신주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는 ESS 장치,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서진 시스템의 매매에서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 유리한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전에도 전체 시장에서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오늘 전반적인 부분에서 29,100원, 29,150원, 지금 현재 가격이 29,150원이니까 수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서진 시스템이 움직이질 않았네요. 현재의 가격 대역은 이렇게 박스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박스 형태를 뚫어넘는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저는 그 생각도 하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뚫어넘으면 이전의 고점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는 거니까 가격적 여건에서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거래량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거래량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가 상승력에 대한 부분을 추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만 원대에 샀는데 지금 29,000원대에 와 있으니까 꽤 큰 수익이니까 일부 팔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파는 것보다는 잘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살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서진 시스템을 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에서는 저는 홀딩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에 대한 범위는 요 안쪽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전에 고점이 있는 여건에서 최소한 32,000원에서 34,000원 부분까지는 반등 구간에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매매를 하셨고요. 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서진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종목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급하게 들어갈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지켜가는 것도 훨씬 더 큰 부분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여건에 서진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종목을 이렇게 보니까 펄어비스네요. 펄어비스는 정말 게임주, 인터넷 서비스 이쪽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저도 좋아합니다. 펄어비스는 실제 검은상황 모바일, 그리고 검은상황 모바일에 대한 아마 이게 연차수가 있는데요. 특별 이벤트 이런 것들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검은사막 모바일에 들어가서 게임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봐왔거든요. 몰입감이 있다. 그리고 특히 게임에 대한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전체 부분에서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력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현재의 상태에서는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정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38,500원 이렇게 사셨는데요. 지금 현재의 가격이 35,400원, 35,500원, 35,350원 요 가격 대역이니까 사신 가격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신 가격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반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가격은 이렇게 박스 안에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단 부분에서 하단이 약간 좀 낮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낮아지는 여건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다는 것은 그냥 지켜놓고 시장에 대한 여건에 의해서 주가가 눌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적 부분에서는 이 부분, 자 잠깐만요.
잠깐 이렇게 해놓고 가격적 여건에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이건 언더슈팅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체적 부분에서는 이 라인이 바로 저항 라인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는 힘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움직일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 밴드 대역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요 밴드 대역의 고점이 얼마냐? 4만 원 대역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38,350원에 매수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4만 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주들이 아직 못 갔다는 거죠. 인터넷 서비스 쪽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최근에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이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이 좋은 거지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특히 계엄 전국, 탄핵 전국 이 여건에 한국의 증시가 내려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눌려 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즉 트럼프 포비아, 즉 트럼프 공포에 떨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좀 더 가벼운 업종,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관심을 안 두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특히 좋아하는 업종 이쪽에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폴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포비아에서 벗어나는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밀어 올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볍게 올라올 수도 있는 여건이거든요. 물론 폴오피스가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게임 업황은 다른 업종보다는 좀 가볍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가격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 핵심을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그 짚어보는 것은 역시 거래량이에요. 자,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래량이 느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를 돌파하는 부분은 거래량이 느는 상황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여기에 가격 대역을 한번 볼게요. 가격 대역을 보면은 현재의 상황이 제일 잡혀 있는 것. 그러니까 박스권 위에서 매물을 지금 누르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요 공간이 비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맞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이 안쪽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폴오피스는 현재 가격 대역에서 홀딩하고 특히 4만 원 넘어가는 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내심 4만 5천 원까지 가격을 추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 가격에서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롭게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예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 여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래량을 확인해서 거래량이 늘어가는 것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부분을 잠깐 볼게요. 이자 이렇게 놓고 거래량이 여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해 가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른편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황금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를 예견하는 거니까 최소한 38,000원 위에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38,580원이면 잘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내려왔다 치더라도 38,000원 위에 38,580원 요 정도면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삭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펄어비스의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급하게 따라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있는 부분에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보니까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59,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사만전자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성장력, 기술력입니다. 근데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판단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좀 한계에 봉착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뚫어 넘으려면은 개발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겠죠. 네. 성장 그리고 뭔가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요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더 가속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여건이니 기술력이 있고 엔비디아 팀에 움직이는 SK 하이닉스도 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또 있냐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서 범용 반도체가 있거든요. 이 범용 반도체에 대한 그 물량이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덤핑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해야 될 일은 그 윗단계의 메모리, 그렇죠?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업황 불황에 대한 부분. 업황 불황에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을 한다. 이런 타이틀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황 불황이라는 것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업황 불황이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죠.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박스 대역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차트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88,000원에서 주가가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렸는데 그러니 얼른 반등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V자 반등이라는 이 부분은 그 시장 이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복구하는 그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업황이나 실적적 부분도 그렇고 개선에 대한 여건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급하게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알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 어디에 움직일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실제 그 가격적 부분에서는 여기 이 공간이죠. 바로 이격에 대한 공간 여기까지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것을 택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깊게 한번 봐보자고요. 삼성전자 59,000원이면 그렇게 높게 산 건 아니에요. 저는 삼성전자를 뭐 지금 현재 54,300원이니까 이 가격이면 더 59,000원보다 내려 있는 상황이니까 산다. 이게 아니라 6만 원이 넘어가면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6만 원대까지는 굉장히 큰 혼재적 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움직임에서 제일 크게 움직이는 것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요 보라색 선이 보이시나요? 요 보라색 선이 바로 1년선입니다. 1년선은 1년선을 저는 황금 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황금 라인에서 올라온 요 부분이죠. 그죠? 지금은 주가에 대한 여건에서 주가의 흐름이 여기에서는 황금 라인 밑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황금 라인을 딛고 그 다음에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황금 라인에 대한 지지 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는 음봉이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부분이 음봉이고 그 다음에 깨져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산다라고 한다면 요 이격에 대한 수익을 책정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매하는 공간은 이 위에서 매매하는 게 낫죠. 그러면 얘도 이 위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네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나눠서 사는 거는 오케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맞을까? 다시 한번 책정을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보면은 1년선 황금 라인이 내려올 거고, 그렇죠? 내려올 거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에서 등락이 있으면서 움직일 거고, 그러면 요 부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59,000원에 매수한 것이 비싸게 샀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장기, 즉 장기 포트를 구성을 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공교롭게 현재의 가격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전돼서 움직일 때까지 시간을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 공간까지, 즉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공간까지의 시간이 12월 달은 아닐 것 같아요. 1월 달도 넘어야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는 내년도 1분기까지 장기 투자에 대한 여건으로 가야죠. 그러니 59,000원? 아니지. 지금 산다라고 치더라도 좀 더 중장기적 부분을 생각을 해서 포석을 깔고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삼성전자에 고민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얼마만큼 더 낮게,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갖고 삼성전자를 살 건가, 그렇죠? 내 여유 자금의 여유도가 얼만큼 되는 건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반등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가격적 부분에서 이격에 대한 여건에 의해서 급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이후에 안정되는 그런 여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요건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 흐름에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니까 바이오다인이네요.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바이오다인 의료, 그러니까 아마 가격적 부분에 바이오 업종이고, 전체적 부분에서는 반등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는 것은 가격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니까 바이오다인을 21,200원에 매수를 했는데, 21,200원에 매수 대역이면은 가격적 부분에서는 이쪽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시장은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등에 대한 라인이 잡혀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좀 덜 들어온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죠. 그렇지만은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도 믿을 구석은 있어야죠. 가격 대역에서 제일 믿을 구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금 라인, 그러니까 1년선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서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방향이 바뀌었다, 즉 종목의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그 부분에서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는 부분에서 계속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밀어 올렸고,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다시 올렸고, 주가는 다시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 있네요. 그렇죠? 다시 라인적 부분을 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온 이 부분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상황이고, 이 매물을 눌러놓고 소화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백 구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흐름은 요 가격 대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 21,200원에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현재는 손실 중일 텐데 2만 원 위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더 올라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윗선에 있는 매물벽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매물벽을 보니까 확 하고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게 22,000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2,000원 부근이라면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22,000원, 즉 손실을 복구하는 그런 상황과 수익이 조금 나는 구간 아니면은 본전에 팔아라. 일단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서 움직이는 여건에서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 쫓아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하나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나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이신가요? 하나마이크론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하나마이크론은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하셨나요? 예. 5월 달쯤에 25,000원. 5월 달쯤에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내려 있고 몇 퍼센트 정도의 비중이신가요? 한 30%요. 네? 30%요. 30% 정도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마이크론 권리락 받았는데요. 혹시 증자 받으셨나요, 그러면? 예, 조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좀 밀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다른 부분은 없었는데. 그래서 권리락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물량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공교롭게 주가가 내려오는 그 여건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조정 여파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여건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25,000원에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고 증자가 지금 다 들어와서 단가가 좀 낮아지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예, 조금 낮은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25,000원이면은 거기까지 움직이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 매매에 대한 부분에 선택권을 한번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마이크론은 거래량이 느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예. 지금은 팔 수 없어요. 거래량이 느는 것이 나와야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좀 더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업 가치 대비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 굉장히 많이 내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밀려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내리는 것보다는 반등 타이밍을 찾는 것, 그러니까 반등 타이밍을 찾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느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은 거래량이 느는 걸 확인하신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마이크론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격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그렇죠? 그러면은 15,000원 부분까지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요 가격 대역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15,000원이 들어온다라고 치더라도 아마 사신 가격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저항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종목을요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금방 느껴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그 황금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된 것을 좀 더 크게 놓고 볼까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좀 느껴지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렇죠? 가격적 부분에서 올라오는 선과 내리는 선. 그러니까 아마 요 내리는 선에서 잡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이격을 줄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줄여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이격을 줄여가는 그런 상황에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을 한번 봐보세요. 최소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3월, 4월, 5월 이 정도까지의 시간이 이 이격을 줄이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이슈나 뉴스거리가 있어서 급격하게 올라오는 호재가 있으면 금방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그 책정할 수는 없지만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주식은 기대하면서 투자하면은 너무 지루해지거든요. 만약에 아버님 요게 그 하나마이크론이 좋은 이슈와 뉴스거리가 나와서 급등하는 상황에 요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정말 반절이라도 파셔야 됩니다. 반절이 많으면 3분의 1이라도 파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조정받고 올라온 이후에 조정받고 그 다음에 정작으로 튀어 올라올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일부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현재의 상황에서는 교체하기가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반등 라인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려드려 볼게요. 거래량이 늘면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말씀드렸어요? 15,000원 부분까지 들어오면은 물량을 줄인다. 이게 먼저예요. 이제 아셨죠? 예. 예, 줄이기 힘드셔도 좀 줄여서 다시 사는 건 맞아요. 예. 아마 그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면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더 가면은 나머지 갖고 있는 걸로 끌고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물량을 줄였다 움직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조정을 받아서 진짜 다시 하나마이크론의 이 이견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움직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르니까 일단 15,000원까지 움직이는 그 상황 그 가격대에 오면은 일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힘드시겠지만은요. 하나마이크론도 많이 내렸지만 다른 종목도 진짜 많이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종목 선별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교체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종목 전화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아버님 어떤 종목이신가요? 일동제약 네네. 얼마에 사셨어요? 몇 퍼센트 정도 비중? 29,000원에 5%예요. 29,000원이요? 예. 이거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그러면? 예,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비중이 5%라 다행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거 뭐 있어요. 지금 예. 손실일 텐데. 혹시 예. 일동제약에 미련이 있으세요? 아이고 너무 정 떨어져서 미련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 의뢰를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만약에 미련이 있으면은 5%가 아니라 10%, 15%, 20% 이렇게 됐을 텐데 5%, 23,000원에 5%를 그냥 갖고 있다는 것은 그냥 치워둔 거예요. 그죠? 제 말씀이 맞죠? 예. 29,000원이에요. 23,000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구만요. 그러니까 29,000원에. 네네. 예.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치워놓은 거니까 그냥 안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눈에 예. 가시처럼 자꾸 보일 거예요. 예. 1,000원 회전이 많이 내렸고 이것도 예.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들고 그럴 거죠. 예, 전문가님 네. 방송 많이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지 마시고요. 사지 마시고 8원에서 종목을 예. 교체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정말 진짜 삼성전자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미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에 대한 부분을 매수를 해서 이격에 대한 여건까지 끌고 가고 매매를 도와드릴 텐데 차라리 더 좋은 종목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예전에 아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때 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맞나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가격 대역에 대한 부분을 보고 설명은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0,000원 대역까지 내려왔고요. 현재 가격이 11,600원에 해당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선은 제가 1년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년선에 대한 이격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1년선에 대한 이격에서 올라온 여건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움직인 것은 여기에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때에 윗꼬리 다를 때 파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세에 대한 여건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돌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예. 일동제약이 이 위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시간이 좀 더 길어야 돼요. 앞으로도 적어도 1분기 아니면은 내년도 4, 5, 6월 달 이때나 가야 지금 반전이 된다라고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격 있죠. 이격에서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때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격 대역을 보면은 13,500원에서 14,000원이 그 이격을 줄이는, 그러니까 이격에 의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을 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꼭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먼저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도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고 계시는 사람들은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3,500원에서 14,000원에 5%니까 정리해서 그때에 더 유리하고 좋은 우량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많이 되었고요. 전문가님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줄여가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요. 남선 알루미늄이 들어왔네요. 남선 알루미늄. 이 남선 알루미늄은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이것도 올라와야 되는데 진짜 많은 종목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가 계속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반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택해 봅시다. 1,470원에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00원 대역이니까 뭐 크게 뭐 최근에 움직였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가격적 부분은 이렇게 그 밴드 대역을 결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황금 라인은 여기 있는 상황이고 가격 여건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요 위에 실질적으로는 이 위에 있을 때 매매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가격 대역의 이격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 가격에 대한 이격도의 매물벽이 지금 요 공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 공간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가격 대역에서 1,900원 요 사이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다만 이 쉽게 올라오는 여건은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거래량이 는다라는 것은 이 회사에 이슈가 있어야 돼요.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 보시고요. 기다려 보시고 가격이 밴드 대역에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늘면 이 밴드 대역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충분하게 수익을 내서 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 가격이 1,470원이니까 가격적 여건에서는 이 가격과 이 가격의 중간 가격인 1,700원을 목표, 즉 1,700원이 온다면 반 정도는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면은 남선 알루미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남선 알루미늄 종목을 해결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을 보니까요, 현대차네요. 현대차 좋은데. 현대차는 좋은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현대차가 현재의 가격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중국의 이 저가 전기차. 근데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품질도 괜찮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난리 났어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아마 170만 대? 이것을 목표로 움직이는데 지금 155만 대까지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말까지 잘하면은 목표한 수량까지 가지 않겠나. 잘 팔린다라는 얘기죠. 근데 주가는 안 올라왔어요. 그 주가가 안 올라온 부분은 현재의
증시 상황 그리고 이 시장 여건에 움직이는 정치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올라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신 가격이 20만 8,700원이니까 21만 원 내역으로 보고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네요. 그러니까 잘 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가격 여건을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아 이렇게 지금 뭐 하나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쌍바닥이 그려지네요. 그죠? 바닥적 부분이 그려지는 거예요. 쌍바닥은 바닥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요 구간까지의 시간만 견뎌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격 대역은 여기고 2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은 여기 그죠? 여기죠. 그렇다면은 여유 자금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홀딩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정작으로는 24만 원, 24만 원 가격 대역이 아마 황금 라인에 들어오는 그 가격 대역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윗선까지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요?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부분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현대차는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24만 원까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때에 결정을 하는 게 맞다. 24만 원 위로 움직이는 상황이 나오면은 그때에는 27만 원, 28만 원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